지금 세 분의 토론자분께서 토론을 위한 질문들 그리고 의견들 개진해 주셨고 또 플로에서 한 분이 또 의견과 질문 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정 교수님께 종합적인 답변을 한번 좀 먼저 부탁을 드리고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신부님께서 부담 갖지 말라고 그렇게 힘든 자리가 아닐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부담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신부님, 주교님, 수녀님 뵙는 것도 그렇지만 이 토론자의 면면이 너무나 제가 평소에 배우고 공부하는 분들이 토론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사실 답변은 거의 불가능한 거 막 받아 적다가 이제 영향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빨리 느끼고서 이제 마음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특히 이제 김병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뭔가 사회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문화적인 용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번역을 뭘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도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이거를 마인드로 할 거냐 아니면 아까 몸의 심장부, 인간의 심장부란 뜻으로 영어로 하트로 할 거냐, 이런 걸로도 많이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런 사회과학적인 용어가 아닌 용어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계의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화하고 정량화하고, 증거로 될 수 없는 어떠한 힘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류의 불행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이 났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마치 국제정치학자들이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세밀한 이해득실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미지,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이론화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되어 온 거죠. 끊임없이 통제되고 규율돼서 이성이란 틀로 가둬야 된다.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라고 계속 외쳤던 그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영성이라는 거랑도 굉장히 연동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 이제 좀 바라보자라는 뜻에서 이게 이제 사회학자로서는 사실 좀 용감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용어를 이제 계속 논문에서도 쓰고 있고, 그렇게 이제 계속 밀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금 신냉전에서 한반도의 정책 결정자나 혹은 기득권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논리에서 상당 부분은 마음이 작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은 예전 식민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마음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일본은 원래 굉장히 우수했어. 일본이 끝나고 미국 없었으면 우린 죽었지.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지켜준 거잖아.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과 일본의 원조를 받아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뭉뚱그레한 어떤 미국적인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뭉뚱그레한 북한적인 것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적대감, 혐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굉장히 사실은 잘못돼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진보라고 얘기되는, 혹은 이제 보수라고 얘기되는 어떤 정당들이 사실은 기존의 정치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사실 다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과 더 협력하냐, 그렇지 않느냐, 강하게 하느냐, 이 두 개의 차이로 본인을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뭐 저쪽은 가짜 평화니까 우린 진짜 평화를 한다면서 강하게 하는 게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건데 실제로 진보 보수의 가장 중요한 의제들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 의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의 의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는 지금의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산층의 몰락 이후에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배제의 경험들은 정치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사회의 진정한 질적 진보를 위해서 만들어낼 정치적 아젠다가 완전히 실종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왜곡되어 있는 한국 정치 지형이고 이것이 점점 더 기술의 발전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극단화되는 것이 되게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협한 마음의 그 형태들이 기술로 인해서 증폭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움직이는 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기술이 움직이는 세계에서는 인간은 필요한 노동력과 필요하지 않은 노동력으로 다시 재배치될 확률이 되게 높고 그러면 대부분의 필요치 않은 노동력들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것이냐 라는 게 저는 예전에는 정말 SF 영화에만 나오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인류가 목도한 이 모든 AI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세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더 위협적으로 전 좀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꼭 그냥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분단 70주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전 70주년이고 분단은 더 오래됐죠.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그 발표 토론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 경제 중심주의, 그러니까 저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이제 많이 공감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따르고 있는데 이런 경제 중심적인 이 신자유주의적인 체계가 진짜 무서운 게 분단도 깨겠다 요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분단을 이슈로 막 하면 사람들이 막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위협이래. 뭐 북한에 이런 문제가 있었대. 탈북 어부를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보내 그러면은 쫙 표가 모이고 이쪽으로 일사불란하게 혐오나 이런 것들이 막 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떤 형태로 많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 북의 이슈도 선별적으로 문제화됩니다. 가장 문제화되는 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의 이권이 침해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를 기준으로 분단의 이슈도 선별적으로 우리에게 감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무작정 어떤 혐오나 무작정 두려움은 아닌 거죠. 그 대신 부담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평화라는 것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겠다, 그 어떤 경제적 부담도 지지 않겠다라는 엄청난 그 사회적 합의가, 그러니까 이제 물신주의, 물욕주의를 넘어선 사회적 합의가 이 시대를 결정짓는 새로 등장한, 이 아노미 시대에 새로 등장한 도덕이고 규범이고 윤리가 된 거죠. 그게 이제 너무 확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드디어 분단이 깨지나? 근데 깨졌는데 깨지는 방식이 경제주의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뭐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문제는 뭐 너무나 그렇죠. 이게 결국은 미국적인 것이 어떻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미국적인 것은 우리가 담고 싶은 어떤 거고요. 그리고 저는 북한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또 어떤 집단이나 저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일부가 있지만 우리가 떼어내고 싶은 것들을 북한적인 것에 다 완전히 투영해버리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북한을 30년 전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도 그 모습으로 우리의 정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굉장한 비관주의에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김병수님께서는 근데 이게 약간 계속 분단을 고민한 지가 제가 한 2010년도 정도부터 이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10년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이게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지금 시기인데요. 이제 그러면서도 또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서 약간 이제 실존주의 얘기들, 철학들 이런 걸 좀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제 실존주의 막 얘기 나왔을 때, 일단 이제 그 어떤 현상보다 나의 실존이 우선된다라는 얘기를 막 하는 게 굉장히 또 비관적이고 또 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논쟁 때문에도 굉장히 좀 문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판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존주의에서 가장 얘기하는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계에 어떻게 연루되느냐, 그리고 내가 연루되는 방식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나의 책임인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혐오하는 방식으로 연루돼서 만드는 결과도 나의 책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인류가 종말하거나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세계가 된다면 그것도 인류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주의일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무서운 접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께서는 더 많은 신도분들과 만나시면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그 모습 존재 자체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결합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당장 어떤 모습으로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그런 뭔가 사유 같은 것들도 지금은 좀 요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요즘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질문과 의견을 종합하기를 포기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어떤 말씀보다도 다 종합적으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선택했던 주제는 정전 70년 분단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이었습니다. 70년간 계속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침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공동체에서 어느 신부가 같이 강론을 했었던 내용이 지금 떠오르게 되는데요. 가난과 분단에 대한 어떤 혐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그런 아노미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도 어떤 게 좀 주기를 갖고 이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나눔을 아침에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 평화가 막 잘 되고, 뭔가 막 희망이 보일 때도 분명히 있겠고, 또 손에 잡히지 않을 것처럼 밑으로 이게 쭉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반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화, 화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주제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또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서 적인 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반등해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라도 논의들이 정말 소중한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고 사회과학적으로 개념화하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던 이 마음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김성경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신 세 분의 논평자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 오늘 주기회의 심포지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